그게 바로 그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데드리프트를 할 때도 데드리프트 할 때는 특별히 반드시 뭘 해라? 벨트를 매고 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안전장치가 허리 벨트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 안전장치로 내가 똑같은 힘으로 못 들 수 있으면 그만하라. 그지 하나 더 하려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허리 다쳐가 한 달 동안 고생하지 말고 차라리 한 번을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로테이션에 허리는 요추는 굉장히 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 때문에 생기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 척추를 이렇게 이제 척추를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이제 행돌기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바깥쪽으로. 이 행돌기라든가 이런 데 넛골, 그 다음에 흉추에서는 넛골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넛골과 이런 이 돌기들 사이에서 이렇게 근육들이 서로 잡아줘요. 이 장골과 이 골반과 관련해서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다 보니 이 근육이, 좌우의 근육이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쪽이 다치고 한쪽이 열리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 발생하는데, 이 근원적인 원인은 사실 뭐가 문제냐? 우리가 허리가 문제에서 허리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장골입니다. 장골. 장골이 틀어져 있어요. 장골이 틀면은 여기 청골, 미골이 있죠? 장골이 틀어지면은 청골이 틀어져, 안 틀어져요? 보상 심리에서. 청골이 틀어지니까, 청골이 일로 틀면은 요추가 틀어져, 안 틀어져? 이게 일로 트니까 요추는 일로 틀겠죠? 이게 트니까 어떻게 이렇게 척추 측만이 생기죠? 하니까 여기 측만이 보상이니까 또 반대로 또 틀어버리죠. 그러니까 S척만 같은 게 막 생기는 것이 결국 그 근원은 보통 어디서 생기냐면은 골반에서 생겨요, 골반. 근데 이 골반이 계속 변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틀어지니까 근육이 계속 밸런스가 계속 깨지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는 이 다리를 잡고 골반을 잡고 있는 근육과 다리 설화근 같은 거 있죠? 설화근이라든가 이런 근육을 다 골고루 밸런스 있게 발달하면은 골반이 잡고 있는 것은 자 이렇게 가는 근육과 또 설화근 쪽이죠. 대퇴근과 설화근 쪽이죠. 이런 근육을 밸런스 있게 맞춰주면은 골반이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허리 길이끈을 좌우 밸런스 있게 하면은 길이끈이 밸런스 맞으면은 자연적으로 척추가 똑바르지 안 떨어져요. 자연적으로 척추가 어떻게 바른 척추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일자목의 경우도 이제 약해진 근육, 이완화된 만성적 이완 상태에 의해서 약해진 근육을 우리가 뭐 넥 이스텐션이라, 넥 이스텐션 할 수 있죠? 넥 이스텐션은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등척성 수축을 활용한다면은 고개를 어떻게 해요? 손을 일로 누르고 고개를 뒤로 젖히면 되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해도 넥 이스텐션이 돼요, 안 돼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단축성 수축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떤 게 하면 됩니까? 머리 같은 데다가 뭐 망 같은 걸 써가지고 원판을 덤벨을 접고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우리가 농악 때 하면은 이거 뭐 목 돌리기 하는 게 뭐라 그러죠? 그거 있죠? 그거 같이 모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모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줄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꾸 드는 연습하면은 어때요? 이게 최고의 운동이죠. 맞아요? 그런 운동을 근육에 직접 자극하면은 3개월만 해보세요. 일자목 만곡이 되면 커브가 바로 생깁니다. 아무리 일자목이라도 그렇게만 운동시키면은 바로 만곡이 생겨요. 그래서 뭐 사실 척추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은데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척추의 문제를 이것저것 다 제가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척추에 대해서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척추는 나중에 뭐 흉추나 또 경추나 요추의 어떤 극돌기, 행돌기의 모양도 다 달라요. 그래서 왜 다를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관련된 근육들은 어떤 근육이 붙어 있을까? 이런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한다면 운동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한다면은, 이제 척추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도 무엇이 문제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이 해준다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여러분이 한 몇 개월 동안 정확한 운동 자세를, 운동을 가르쳐 준다면은, 충분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없이 함부로 대충 가르치다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또 척추입니다. 그래서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척추에 대한 운동 트레이닝은요,
여러분들이 척추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런 지식이 없다면은 함부로 하지 마시라. 함부로 했다가는 굉장히 큰 위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척추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접근하려면은 척추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척추 관련 근육, 관련 인대, 이런 부위까지, 그 다음 골반까지 다 알아야 돼요. 척추에 대한 접근은 골반을 모르면 안 되고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이 척추에 대해서 제대로 잘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답변이 됐습니까? 뭐 제가 일반론적으로 밖에 답변을 못 했는데, 왜냐면은 질문이 일반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반론적인 대답밖에 못 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케이스가 워낙 다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걸 탁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안녕하십니까. 대한퍼스널 36기 이경태입니다. 제가 예전에 피트니스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이제 일반 흔히들 하는 랩풀다운이나 밀리터리 프레스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걸 백으로 했을 때 이제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백으로 랩풀다운을 했을 때 앞으로 했을 때보다 과도하게 제쳐지게 되고, 또 더 많이 당길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등 쪽에 있는 견갑거근 근육이랑 광배근이랑 서로 맞부딪히게 되고, 또 이게 지속되면 염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밀리터리 프레스를 뒤로 했을 때는 이제 어깨 쪽에 신경완충을 건드려서 또 이 또한 염자를 발생해서 이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하고, 또 이 운동을 했을 때 뭐 앞으로 했을 때보다 앞으로 했을 때랑 좀 다르게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뭐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비하인드와 프론트의 차이점이라는 건데, 이제 비하인드를 하니까 이제 부상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 책이라 이런데 비하인드로 하니까 뭐 비하인드 넥 풀다운이나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했을 때 어떤 부상이 많이 생기니까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뭐 그런 취지겠네, 그죠? 그래서 프론트 방향으로 하라라고 하는데, 왜 하지 마라라고 하니까 뭐 아까 얘기를 한다면은, 만약 비하인드 넥 풀다운을 한다면은 이 견갑골이 이렇게 하방으로 회전하면서 강배근과 접촉을 해서 강배근의 염증이 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하인드 넥 풀다운이라든가 비하인드 넥 프레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비하인드 넥 프레싱을 하다면은 이 상완골과 잡아주는 근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런 뜻인데, 결론을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답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아마 여러분 운동 초보자들이 또 잘못된 방향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비하인드 넥 프레스나 비하인드 넥 풀다운을 하면은 그 자세가 잘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만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막 스쿼트라는 동작을 하죠? 여러분 스쿼트를 할 때 이 발을 그립을 이렇게 잡잖아요. 잡았을 때 이 팔꿈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은 팔꿈치 위치가, 내가 지금 잡았습니다. 이 그립을, 스쿼트를 할 때 잡았어요. 자, 팔꿈치가 여러분 이렇게 뒤로 빠져요? 안 그러면 수직으로 내려와요? 여러분 보통 하면은. 이 수직으로 한번 하려고 노력해 봤어요? 해보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빠지죠? 여러분이 역학적으로 한다면은 사실 어떻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수직으로 잡는 게 역학적으로는 맞죠? 근데 왜 이게 안 돼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수직으로 해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수직으로 그냥 합니다. 수직으로. 뭐가 차이가 날까요? 왜 여러분들은 이게 수직이 잘 안 되고 이게 뒤로 빠질까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바로 어깨 관절, 상완골의 외전, 어브덕션이라고 얘기하죠. 상완골 자체가 어브덕션이, 즉 뒤로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된다는 거죠. 유연성이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이 어깨가 견봉이 있으면은 간상면이 우리가 이 전후를 나누면 우리가 간상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상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견봉이 간상면은 견봉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를 나누지 않습니까? 견봉 자체가 이렇게 하면 뒤로 이렇게 딱 뒤로 젖혀져야 되는데 이게 안 젖혀지니까 이 상태에서 이게 뒤로 젖히려니까 젖혀져 안 젖혀져? 이게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초보자들한테 운동을 제대로 잘 했다면은 밸런스 있게 전후 좌우를 제대로 밸런스 있게 운동을 제대로 잘 배웠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비하인드 넥도 자연스럽게 자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자,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거기다가 매일 가슴 근육, 복근, 팔, 이두근 위주로 운동을 하죠.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전면에 봤을 때. 그리고 TV나 매스컴에 봐서 주로 보이는 게 복근밖에 없잖아요. 맨날 우통만 까잖아요. 맞아요? 네. 등짝 까는 사람은 없죠. 다리로 훌르덩 걷는 사람도 없죠. 그죠? 맨날 이 복근만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매스컴에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운동하고자 하는 것이 흉근. 흉근은 요즘에 여러분 옷 보니까 쫄티 비슷하게 쫙 붙는 옷이 많잖아요. 요즘 그래 나니까 흉근이 볼록하게 나와야 되거든. 그게 남자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래 힘을 툭툭 틀면 여도 볼록볼록 나고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도 한번 부려보고 뭐 그래야 이제 이 남성미가 또 푸니까 또 그래도 또 예쁜 여자라도 또 한 명 또 꼬시고 하니까 이제 근육은 보여야 되고 흉근. 그다음 복근은 또 깠을 때 어떻게 해요? 심심한 빨래도 이어서 이렇게 좀 팔을 태야 되고 그다음에 알통 탁 했을 때 이두근도 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 위주로 운동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 이 자세가 안 나는 이유는 여러분 닭가슴살 있죠? 닭가슴살 이 닭이요 굉장히 닭가슴살이라는 것은 닭의 흉근이죠. 그죠? 근데요 저는 우리 집에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닭도 키웠는데 저는 이렇게 닭들이 굉장히 그 야행성인가 봐요. 제가 낮에 있을 때는 닭이 벤치프레스 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 근데 닭 근육이 대단히 발달하고 흉근이 발달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 아마 맨날 벤치프레스 하고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닭가슴살은 대단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닭은 선천적으로 뭐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닭가슴살 흉근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닭 자체가 맨날 뭘 해요? 날지는 않지만 맨날 푸득푸득하고 날개짓을 하죠. 그러니까 이 팔을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발달하는 근육이 뭐예요? 흉근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도 한번 우리가 이제 직립이 됐잖아요. 직립이 됐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 팔을 가장 많이 쓰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뒤쪽이에요, 앞쪽이에요? 자, 밥을 먹는다, 세수를 한다, 머리를 감는다, 악수를 한다, 포옹을 한다. 모든 행위가 뒤쪽으로 뭐 악수하고 뒤쪽으로 안고 이런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을 봤을 때 직립으로서 당연히 어떤 쪽 근육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앞쪽 근육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흉근은 운동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흉근이 있어 없어요? 있죠. 닭을 보면 알잖아요. 닭이 벤치프레스 한 번도 안 했을 거 아니야. 푸시업 혹시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닭이? 본 적 한 번도 없죠. 근데 흉근이 그리 발달돼 있잖아요. 왜? 일상생활이 플라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원조인트 운동으로 플라이라는 우리 명칭이 있잖아요. 그래서 플라이라는 말을 쓰는 게 새의 날개지. 그래서 조류 같은 경우는 다 가슴살이 발달돼 있어, 안 돼 있어? 다 발달돼 있어요. 그게 왜냐? 그래서 플라이라는 이런 운동 명칭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주로 행하는 게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행위를 상완골을 팔을 앞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흉근은 발달되고 있죠. 근데 등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약하게 현상이 되죠. 뒤로 젖히는 동작은 우리가 거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등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등을 이렇게 뒤쪽으로 젖히는 행위를 한 적이 하루에 한 번도 없는 적이 거의 태반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등 근육은 발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